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요르단 대표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르단 대표팀 핵심 선수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 전부터 사실상 한국과의 4강전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훈련장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에 사실상 패배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인지 대표팀 훈련장 분위기에서 떠들썩한 대한민국 대표팀과 달리 바로 옆에 위치한 요르단 훈련장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또한 부상과 경고 누적, 불필요한 세레머니로 인한 출장 정지, 여기에 더해 요르단 선수 중 한 명이 팀원들과 불화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경기 전부터 분위기가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4강전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르단은 한국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에이스 알타마리가 아프다면서 부상 이슈가 있는 에이스 알타마리마저 꽁꽁 숨겼습니다. 알타마리가 훈련에 나오냐는 질문에 요르단 측은 오락가락 답변으로 일관하며 연막작전을 펼쳤는데요. 알고 보니 알타마리가 컨디션 난조로 훈련에 불참하는 사실이 밝혀지며 준결승전 출전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요르단 대표팀 관계자는 아랍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알타마리는 피곤한 상태라 실내에서 개인 훈련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그는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에서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알타마리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타마리라는 선수는 한국이 경계해야 할 요르단의 핵심 공격수로 유일하게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프랑스 몽펠리 소속으로 왼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그는 조별리그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랍 매체 알 아라비에 따르면 요르단의 에이스인 무사 알타마리가 부상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타마리는 2일에 있었던 타지키스탄전 종료 직전 교체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부상 여부는 중요치 않다며 부상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알타마리의 드리블을 잘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개인 능력으로 한국 측면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결장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알타마리가 결장한다면 요르단 입장에서는 최대의 악재가 터지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요르단 선수단은 알타마리를 제외한 24명의 선수가 훈련을 가졌는데요. 골키퍼는 3명, 필드플레이어는 21명이었습니다. 요르단은 16강전에서 받은 징계로 인해 함자 알 다르두르가 대표팀에서 하차해 총 25인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4강전 결장이 확정된 것입니다. 김민재는 앞서 지난 15일 2조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받았고 이후 4강전이 열리기 전까지 경고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경고 트러블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요르단전에 나설 수 없는 부분은 큰 타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울산을 소속으로 하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이 공백을 메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백보 수비라인을 기준으로 김민재가 섰던 왼쪽 센터백 자리에 왼발잡이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이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은 조별리그 최종전 말레이시아전부터 선발로 나서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데 월드컵 등 큰 무대에 경험이 많고 K리그 최정상급으로 꼽히는 빌드업 능력을 앞세워 김민재의 공백을 메우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센터백에는 정승현이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정승현은 아랍에미리트연합 클럽으로 이적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시즌까지 울산에서 김영권과 같이 뛰어 발을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쪽 풀백에는 서령호와 김태환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환은 올 시즌 전북으로 이적했지만 지난 시즌까지 울산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고 여기에 골키퍼 조현우까지 울산 소속이어서 수비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울산 소속팀 선수들이 그대로 대표팀의 조직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낫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요르단 역시 경고 누적으로 핵심 선수가 제외된 상황인데 이를 대처할 선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요르단 역시 타지키스탄전에 2명의 핵심 선수가 경고를 받으며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데 주인공은 요르단의 공격수 알리 오란과 수비수 살렘 알 아잘린입니다. 오란은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2조 조별리그 3차전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는 선수입니다. 알 아잘린 역시 오란과 마찬가지로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받았으며 전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요르단 입장에서 두 선수를 잃은 것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베테랑 공격수 함자 알다르두르는 지난달 29일 이라크와의 16강전에서 상대를 도발했다가 AFC로부터 3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은 우승 확률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아시안컵 4강 중 우승 확률 1위로 예측됐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옵타가 공개한 우승 확률을 보면 한국이 32.9%로 가장 높았고 이란은 31.9%로 한국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개최국 카타르는 26.9%로 3위였고 한국의 준결승전 상대 요르단은 8.3%로 4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애초 옵타는 8강전을 앞두고 호주를 우승 가능성 1위로 예측했고 2위는 개최국 카타르였습니다. 이어 일본, 한국, 이란 순이었지만 호주와 일본이 탈락하면서 한국의 우승 확률이 대폭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상대인 요르단의 후세인 아무타 감독 역시 한국이 조별리그와 비교해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달라진 팀이 됐다고 경계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은 지난달 20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렀는데 당시 한국은 고전하다가 상대의 자책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무타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조별리그와 비교해 정신적, 기술적, 전술적으로 달라졌다.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국이 2번의 연장전을 치러 힘이 빠졌다지만 모두 다 한국 대표팀의 능력을 알고 있다. 체력과 정신적인 면에서 모두 아시아 최강의 팀이다. 요르단은 2명의 키 플레이어가 없고 경기 외적인 이슈도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것이다. 한국도 지난 5경기에서 약점이 있었다. 이를 공략하겠다. 결승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6일 자정에 카타르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란은 개최국 카타르와 다음날 같은 시각에 4강전을 벌이는데 한국이 결승에 오르면 이란, 카타르전 승자보다 하루 더 쉬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승전은 설 연휴 기간인 11일입니다. 과연 다가오는 설 연휴,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